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 계산을 해줬고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해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해서 가지고 왔고, 특별소득공제랑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는 주택자금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측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돼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까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란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제가 지금 2천만 원이 넘었죠. 그래서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이하 요 구간에 대해서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나왔다라고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출세액은 세율표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감면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죠. 자, 이 취업자 감면은 사원 등록부터 저희가 체크하고 와야 되는데, 자, 사원 등록에서 관리사항에 보시면 중소기업 감면 여부 여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들이고요. 보통 뭐 올해 시작하는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계산이 되겠지만, 또 전기 이전부터 계속 공제를 받아왔던 사람들은 5년까지만 되기 때문에 종료월이 올해 뭐 2019년 3월에 끝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월이 몇 월까지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원 등록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원 등록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반드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고 남아있는 기간도 검토를 해주셔야죠. 자, 이때 저희가 검토하는 서식은 기준으로 해야 될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확인이 된 사람들만 서류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감면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됐고, 자, 체크된 사람들에 한해서 연말정산에 들어오면 중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측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아마 처음에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빈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작업하는 방법은 총급여 불러오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총급여 불러오기만 눌러주셔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감면 대상 총급여액 자동으로 불러왔고요. 기간도 끝나는 기간까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끝났다 그러면 감면 기간 중 3월 달까지만 공제이고 감면이고, 그다음에 3월 이후 4월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100%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급여 불러오기 확인.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52번 항목에 중소기업자 취업 감면에 대한 감면 적용이 완성이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세액 감면 빼주시고 나면 이제 세액 공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세액 공제 부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는 자동 계산이죠. 자,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산출세액 여부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이거는 사원 등록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자녀가 몇 명이냐, 공제 대상 자녀, 출산, 올해 중에 출산, 입양을 한 사람이 몇 명, 여기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연금 계좌, 퇴직연금이나 또는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그 개인연금을 가입하신 경우에 또는 연금저축 가입하신 경우에 공제 금액을 넣어주시면 공제 계산은 자동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에 연금저축 금융기관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써주신 다음에 불입한 금액을 총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입한 금액을 가지고 왔지만 총급여액 전체이지만 여기 보면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자, 연금계좌 납입액 예, 연 400만 원 총 금액에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까지 연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15%의 세액공제가 들어간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는 400만 원까지.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12%, 예. 그래서 700만 원 한도로 계산을 해줄 것이고 세액공제는 자동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지금 그 적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액공제가 예, 여기 보면 과세 표준에서 세액을 계산했죠.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먼저 해주는데, 자, 이때 세액 감면을 하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세액 공제, 그 다음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액 공제, 납세의 조합, 주택 차입금에 대한 공제, 월세액 공제, 그 다음에 법정 예, 지정 기부금,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항목이 위에 있긴 하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공제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뒤로 밀리면 예, 연금저축은 불입을 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연금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았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2월 공제가 가능하지만 예, 여기서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은 후순위로 예, 밀리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못 받는 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순서에 대한 내용은 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특별세 공제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나옵니다.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분은 화면 위에 있는 부분에서 먼저 할 건데요. 자, 보험,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 금액, 공제 탭에서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또는 예, 기타로 해서 내가 불입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따져줄 건데, 자, 이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은 아니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것만 가져다 쓸 건데, 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예, 공제 대상 금액을 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은 한도가 100만 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예, 100만 원에 대해서 12%까지, 그러니까 12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은 소득공제 쪽에 입력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가 된 금액은 정산명세 탭에서, 자, 이 보장성 보험을 화면 위에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을 하실 때, 자, 이때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암만 납부를 하고 예, 보험 계약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녀들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납부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판단하고 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1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해놓고도 내가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예,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예,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냐 아니냐 예,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의료비 있는데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예, 의료비 탭에서 자, 의료비 탭에서 입력을 할 건데 우선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 제가 뭐 눌렀냐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코드도 하시면 예, 누구인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또는 직계 자녀 존속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 국세청 자료이면 국세청 자료 이렇게 해서 지급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국세청이 아니고 내가 안경 구입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안경점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인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만 공제인데 50만 원까지만 입력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5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기서 안경인지 일반 의료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지금 성명, 상호 사업자 번호만 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 안경점 사업자 번호만 넣고 금액을 입력을 할 것이라 안경이 뭐 안경을 시력 보정료 안경을 구입했다. 그런데 금액이 8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50만 원까지만 내가 한도 금액으로 낮춰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는 여기 넣으실 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는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등록하실 때 부로 입력을 해놓은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속, 비속 뭐 자녀가 23살인데 나이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소득이나 또는 연령에 제한 없이 내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부로라도 사원을 등록시켜놔야 여기서 코드 도매가지고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실손 의료보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손 의료보험료 국세청 간소화에서 확인받은 금액으로 그다음에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확인서를 받아서 실손에 대한 보험료를 입력하고 총 지급액에서 실손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나와 있는 자료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 가시면 간소화 자료 조회 발급 코너에 가시면 자, 간소화 자료 나오죠. 자, 간소화 자료 외에도 실손 의료 보험 예금 조회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서 누구 거 얼마나 실손 보험으로 나중에 회수를 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난임 시술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증 질환 또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7천만 원 이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해당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을 넣어 주시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질문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본인 등 여부라고 하는 곳인데요. 본인 등 해당 여부. 자, 여기 OX는 무슨 의미냐? 여기가 의료비가 본인, 경로자,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한도 제한 없이 공제를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체크하는 본인, 경로자,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O, 그렇지 않으면 X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사원 등록에 체크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기준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산명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이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중증질환 환자 등인 경우에 본인 등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지출액의 공제 대상 금액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밖에 공제 대상 의료비 와서 자, 의료비에 대한 한도를 보시면 경로자, 본인 경로자 장애인에 대한 환자에 대한 그
지출은 지출액 전액 공제인데 그 밖의 공제 대상 의료비가 1903%에 미달할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밖에 이분들이 아닌 그 외에 공제 대상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 총 금액의 3% 그다음에 연간 700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의 15%이고 난임 시술비는 20%로 세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출액에서 총 금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인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면 그 금액이 의료비 지출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는 소득공제 쪽에서 소득공제 쪽에 가시면 교육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취약전 아동이냐 초중고냐 그 다음에 교복이냐 또는 현장 학습비인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초중고 취약전 구분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면 뭐 초중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 금액을 넣고자 할 때 교복 구입이냐 중고생 또 초중고 교육비 그냥 교육비 일반 교육비인지 교복 구입비인지 체험학습비인지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복은 50만 원까지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 그래서 한도별로 공제 한도별로 각각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국내 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도만큼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초과 그 자체가 입력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득공제 쪽에 교육비를 넣게 되면 넣은 금액만큼 교육비 공제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그다음에 취약전 아동인 경우엔 1인당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초중고는 1인당 여기도 300만 원. 그다음에 교복 3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고요. 장애인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인데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15%가 세공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부금이죠. 자, 기부금에 대한 세공제는 화면 위에 있는 기부금 탭에서 자, 그럼 여기에 일단 기부금을 누가 냈는지 본인이 낸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국세청이면 국세청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지출한 금액이 정치자금인지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인지 종교단체인지 제가 종교단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종교단체에 해당되고 기부 대상 금액을 제가 5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 자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부금 공제를 하실 때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탭이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 탭 해당 연도 기부금에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를 먼저 본인, 뭐 배우자, 자녀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에 대한 기부금을 넣어 주시는데 주의하실 건 이 구분 코드가 종교단체냐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이냐 법정기부금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당해년도 기부금 반영키 있죠. 자, 요 금액 체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기부금이 지금 종교단체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면에서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탭 기부금 조정명세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서 내가 지금 공제 대상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를 받을 것이냐 2월을 할 것이냐 자, 이 금액이 1인으로 가던 아니면 이쪽으로 가던
그러니까 이 지금 공제 대상 금액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예, 이 금액이 예,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갔으면 올해 공제를 받는다는 뜻이고, 자, 올해 공제를 다 못 받아서 내년으로 넘기겠다. 그러면 예, 2월 금액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이전에 2월 받아서 작년에 공제를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전년도 기부금 반영키, 만약에 스마트A를 계속 쓰고 있었으면 예, 반영키 눌러주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옮겨오신 분들은 예, 몇 년도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공제 얼마 했고 올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게끔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연도 예, 공제 금액 또 올해 해당 연도 공제 금액 여기 들어와야 올해 거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 여기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2018년도에 6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다 못 받았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받으려고 하는 이 금액을 예. 자, 이 금액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시고 화면 위에 보면 이제 공제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키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화면 위에 예, 정산명세 보내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블록이 세로 블록이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대상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올해 거 공제 금액도 반영하고 자, 그러니까 올해 공제 기부금 500 전기 전에 공제 못 받은 금액 600만 원 그래서 전부 지금 1100만 원이 조회가 된 것이고요. 자, 이 금액 가지고 공제 금액 정산명세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금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죠. 예. 자, 화면 다시 가서 보면 2월에 공제를 받고 예, 지금 여기 데이터는 2월에 공제를 받고 올해는 아직 하나도 예, 공제를 못 받는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시면 전기 이전에 공제하려고 했던 금액 중에서 자, 600만 원 못 받았지만 올해 121만 원만 공제받고 여기 또 2월 할 것이고요. 올해 지출한 금액도 또 올해 못 받아서 내년으로 2월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그럼 2월 된 거는 내년에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 금액 정산명세 계산한 내역을 예,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탭에 가서 보시면 자, 조정명세서 내역에 예, 여기에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각각 올해 얼마 받고 내년에 얼마나 2월이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정산명세 탭에 다시 와서 보면 예, 여기에 올해 지금 지정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예, 종교단체나 이쪽 부분에 대한 공제 가능 금액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데이터가 금액이 소득 금액이 총금액이 좀 적어서 여기서 기부금에서 지금 다 써먹어 버리고 자, 지금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세액 공제가 다 못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세액 공제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액 공제는 특별세액 공제 또는 그 밖에 소득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부분, 예,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부분들에서 예, 공제를 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적어서 13에 표준세액공제가 13만 원인데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 13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 위에 보면 표준세액 공제 비교가 있죠. 예. 제가 표준세액 공제 받는 것보다 예, 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표준세액 공제 받지 않고 예, 나와 있는
유리한 쪽으로 세액공제를 받겠다라고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이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납세조합 공제에 일정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법인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30% 공제해주고 30% 세액공제한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적용을 하는 이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많은 부분이 월세공제가 있죠. 자, 월세, 임대인,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리고 주택 형태, 유형, 그 다음에 주소지, 기간, 그래서 월세 금액 얼마, 총액을 넣어주시면 자, 여기에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상 금액 월세액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인데 근로소득자 중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고 7천만원까지는 10% 적용을 해주는데 자, 여기도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할 때 주의사항 보시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총 급여 역시 7천만 원까지.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 자, 이런 경우에 월세액을 입력을 하시는데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된 금액에 대해서 10% 적용이고 총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12% 또는 10%로 구분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총급여액에 대한 부분은 이 화면에 연말정산으로서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왔을 때 총급여액이 있었죠. 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세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까지 계산이 됐으면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그 다음에 세액공제, 그 중에 특별세공제, 기타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결정세액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차감 징수할 세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면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었고요. 저희가 연말정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력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중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